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아직 평균가는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꺾을 만한 어떤 변수가 나타나야지 가격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지별로 보면 전고점을 찍고 밑에서 약간 소강 상태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횡보하는 분위기로 지금 좀 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핵심 지역, 서울 핵심 지역 내 단지들은. 근데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서울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평균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뜨거운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서울은 좋은 핵심 지역에 좋은 단지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이미 올랐고 얘네들 올랐으면 그 다음 입지에 그 다음 좋은 단지들이 오르고 그 다음 단지들이 오르고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계속 올랐던 애들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단지로 가격 상승이 번지면서 그 주변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가를 올리고 있긴 한데 중심에서 시작된 단지의 가격 상승은 주변으로 퍼지고 있어서 얘네들은 지금 소강 상태에 들어왔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애들은 뒤늦게 가격이 올라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나면서 이제 가격은 평균가가 그래도 기울기가 높게 올라가는 걸로 유지가 된 건데 지금 여기 시장 강도로 보면 여기 이 빨간 줄이 100이에요. 시장 강도 100.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의 강도가 시장의 에너지고 시장의 에너지가 100 정도 되는 거면 시장이 뜨겁다. 시장이 관심이 뜨겁다라는 거에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정말 100 언저리에서 시장의 에너지가 거의 머물러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주황색이 전세시장 강도고 이 청록색이 매매시장 강도, 시장의 에너지인데 매매시장 강도도 100에 올라가서 여기 언저리로 유지하고 있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언저리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든 전세든 지금 가격은 뜨거운 상태로 에너지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핵심 지역의 핵심 단지들은 매매가가 크게 움직일 분위기는 아니고 당분간 관망세가 좀 유지가 되겠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이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전세에 집중하는 모습은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매매보다는 전세가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게 되고 비중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전세 분위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이 자료만 봐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정말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추이를 보면 이 부동산 원 자료예요. 주 단위로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요. 매매 가격 변동률이고 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전세 가격 변동률이에요. 보면 매매 가격 변동률은 9월 30, 10월 7일, 10월 14까지 했을 때 요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죠. 매매 가격 변동률로 보면 전국 단위로 했을 때 0.02, 0.01, 0.02로 그냥 밑에서 이렇게 약간 변동률이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전세는 어때요? 그보다 한참 높은 위쪽에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쪽 퍼센테이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매매보다 훨씬 전세 가격의 변동폭이 크고 기울기도 높고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전세 가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단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어요? 매매가는 오른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주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줄어드는 역할이 들어서 이 갭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물론 20억, 30억 하는 애들은 전세 가격 자체가 50%에서 60% 올라가는 수준이라서 그 사이에 전세가랑 매매가 가격의 차이가 크지만 5억 미만의 단지들 같은 경우 또는 5억 전후의 단지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가만히 있고 전세가가 쭉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 사이의 간격에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게 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그럼 전세에서 어쩔 수 없이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나타나면서 여기 시장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거다.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가격이 심지어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아도 다들 전세를 살고 싶어 해요. 왜냐? 가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서 그 돈을 지킬 수 있지만 매매로 했을 경우는 매매가가 떨어지면 내가 그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매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조금 다시 오르려고 하는, 아까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가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꾸준히 이렇게 유지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로 간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좀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다시 또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아도 사람들이 전세로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서울 매매가 시장의 향방과 이 갭 가격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황이 얼마든지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거를 각 지역과 단지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 고민하시거나 전세 만기 다가와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걸 짚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지 느낌이 딱 오시죠? 그래서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서 막 맨날 10억, 20억 막 이런 비싼 단지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10억, 20억이 뭐 누구 집의 이름도 아니고 그게 사실 있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5억 전후거나 5억 밑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지역과 단지에 넣어서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하시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